네. 이곳은 모든 건물 1층에 식당이 2개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입니다. 다 물이 잘 내려갑니다. 콸콸 내려가는데 화장실로만 가끔 역류를 하고, 또 심한 경우 역류가 깨끗한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기름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 쪽에 2층부터 4층까지의 문제인지, 거기에서 내려온 기름들이 오랫동안 쌓인 건지, 1층만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고압세척을 좀 바로 막힌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면으로 고압세척을 잘 안 하고 오수바지가 있다고 하면은 오수바지를 통해서 고압세척을 하는데, 이곳은 1층 식당이 나가는 집수정이 따로 있고, 또 맨홀도 있고, 또 2층 4층 원룸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 소재구도 있습니다. 이쪽 집수정은 1층 거다, 소재구는 2층에서 4층 거다, 이런 어떤 배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찾아가면서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건으로 혼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좀 잘 안 될 때 영상도 많이 없습니다. 머리에 고프로를 차고 돌아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관로 탐지도 하고 배관 추적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은 영상이 남는 게 없어요. 자, 지금 소재구로 막 넣고 있죠. 화장실로 안 뚫리니까 소재구를 통해서 이제 고압세척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소재구랑 화장실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화장실은 금방 뚫리겠죠. 근데 꽤 많이 호수가 진입이 됐는데도 뚫리지 않는 거 보면은, 이거는 왠지 원룸 건물과 연결된 하수 배관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참고로 정화조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이 소재구로부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 정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사실 뭐 고프로가 머리에 좀 차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가보면, 자, 이제 집수정을 통해서 이제 고압세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식당에서 나오는 이제 배관입니다. 사실 전 여기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1층 식당 주인들과 건물주 사이에서 중간에 낀 채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고압세척을 하는데 세척 호수가 터져버렸어요. 이제 그 세척기와 연결된 호수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또 영상이 또 잘렸습니다. 또 기름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영상에는 촬영을 못했지만 이것이 맞네 이러면서 세척을 막 하는데 또 부석이 또 많이 사용되었는지 또 진입이 또 안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화장실과 이쪽을 통해서 양쪽을 뚫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현장입니다. 물이 나오다 말다 하죠. 뭐 차 안에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고압세척기가 차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다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석션으로 화장실 배관에 물을 다 빼고, 그리고 배관 내시경으로 이제 배관의 구조를 찾는 겁니다.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곳으로 세척기가 들어가서 뭐 안 뚫렸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쭉 이제 내시경을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배관을 확인하는 거죠. 물 내려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쑤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수가 됐습니다. 물만 겨우 빠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내시경이 이제 시야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업 시간은 굉장히 짧게 다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기름도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화장실을 통해서 고압 세척을 했지만 잘 뚫리지 않았던 이유가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밀어내는 기름들이 그 후 구간으로 계속 더 쌓이게 되니까 뚫리지 않았던 거죠. 또 배관의 구조적 문제로 이제 고압 호스도 배 다 한 번에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배출구가 세 곳이었는데 세 곳이 있으면은 찾기가 찾아내지만 결국은 찾아내지만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름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댐처럼 완전히 물기를 막고 있죠. 또 고압 세척기를 쑤시고 해도 되는데 샤프트로 갈아버리면서 화장실에서 최대한 들어가는 거리까지만 이렇게 스케일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쭉 따라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기름덩어리가 꽉 찬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뭐 줄이 막 올라가는데 이거는 썬드라는 장치 수신을 보내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시경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에 밖에서 관로 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쪽 배관이 지금 어디로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니까 1층에 식당이 두 곳이 있었는데 다른 한 곳으로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화장실은 1층과 연결됐다 라는 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2층과 4층 원룸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원룸 쪽은 아니네 이런 또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다니면서 물기를 막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거는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는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물길이 터졌으니까 물이 빠지니까 고압 세척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잘 뚫리고 물이 잘 내려가면은 배관이 깨끗할 것 같고 기름 덩어리가 거의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시경 촬영을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50%가 막혀 있어도 물이 잘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고압 세척을 하든지 플렉스 샤프트로 배관을 스케일링 하든지 내시경 촬영은 무조건 동반돼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수구 전문 업체에는 다 이렇게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옛날부터 이 방식을 계속 해왔던 업체이고 지금은 다들 스케일링하고 내시경 촬영이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지만 이미 그건 옛날부터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죠. 유행이 돼버린 거고 내시경이 없는 업체는 이제 거의 내시경이 있는 업체보다 없는 업체가 훨씬 적을 정도로 내시경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압 세척 말고 이런 배관 스케일링 하는 장비인 플렉스 샤프트라는 장비입니다. 이걸로 갈아내면서 수동으로 합니다. 이때도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 정도 건물 하수구, 화장실 하수구를 뚫어내는 데는 빠르면 1시간? 40분? 30분 만에 끝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이 건물 조만한 거 하나 정도는 혼자서 금방 하죠. 이거보다 훨씬 큰 대형 공장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혼자 못하면 장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들을 갈아냅니다. 갈아낸다기보다 갈면서 배출구 쪽으로, 출수구 쪽으로 기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름 덩어리를 살짝 갈리면은 빠져나갑니다. 근데 저렇게 돌리고 회전시켜도
기름 덩어리들이 막 둥둥 떠다니죠. 저게 왜 저러냐면 물살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름 덩어리가 너무 오래되면은 기름 덩어리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칼날이 달린 카바이드 날이 달린 샤프트로 잘 갈아내도 잘 부셔지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기름이나 뭐 1년, 2년 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기름들은 잘 갈려요. 근데 저렇게 오래된 기름들은 갈리지가 않아요. 뭐 던져도 뭐 잘 안 깨지고, 또 기름 덩어리를 누군가에게 던진다면 작은 돌덩어리를 던지는 그 정도의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구를 뚫을 때는 내시경 촬영하면서 그 잔류 기름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곳 화장실 배관이 막혔던 이유는 화장실 배관 쪽으로 기울기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1층 양쪽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일부는 다 배수가 되지만 침전물들은 조금씩 화장실 쪽으로 쌓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 쪽에 배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뚫고 막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 잘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내시경 촬영을 해도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형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배수가 되기 때문에 부유물들이 어느 정도 씻겨 나가니까 내시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 기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화장실에서 가까운 배관들 다 청소해내고 정리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마이크로 직접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할 때 이렇게 녹음을 안 하는데 중간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못 찍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최종 매놀입니다. 최종 매놀 쪽으로 고압 세척을 해드린, 이 매놀은 안 막히진 않았는데 멀쩡하게 물 잘 나갑니다. 근데 그냥 마지막 기분 좋은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매놀 쪽으로 고압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매놀을 고압 세척해드리면서 배관 청소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청소했던 구간들은 내시경 촬영을 다 해가지고 깨끗한 것을 다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맑은 물들이 잘 빠지는 것을 보면서 건물주분과 또 1층 식당분들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 배관 청소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고압 세척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관 청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뚫고 배관 청소가 되어지는 방법이 고압 세척입니다. 물론 배관이 좀 작다면 작은 배관들은 플렉스 샤프트로 배관 청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100mm부터는 100mm 이상들은 웬만하면 고압 세척으로 해야 됩니다. 배관 청소가 플렉스 샤프트로는 잘 안 되거든요. 100mm부터는 그 50관, 75관 정도는 플렉스 샤프트도 배관 청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